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악플러 대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해당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컨텐츠인데요. 악플러를 없애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무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팬들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브의 장원영입니다. 지난번 정동원 군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죠. 댓글로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장원영의 사례를 통해 악플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동원의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동원 군은 지금까지 수많은 악플에 시달려 왔습니다. 팬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 구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정동원 군의 개인의 멘탈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죠. 참고 견뎌라,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조언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럼 이제 장원영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장원영이 특별히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버티지 않아도 되게 만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소속사의 역할입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선처도 없고 합의도 없다. 모든 악플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했어요.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다수를 고발했습니다. 강남 경찰서, 인천지검 등의 증거를 제출하고 피의자 검거와 기소를 직접 유도했습니다. 이건 그냥 말뿐인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탈덕 수용소 사건입니다. 운영자 A씨는 장원영에 대한 루머를 유포하고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0개 이상의 영상으로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어요.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1억 원 판결이 나왔죠. 이게 바로 소속사가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팬덤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팬들이 감정적으로 분노만 표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팬들과 소속사 직원이 함께 악플과 루머글을 캡처하고 번역하고 자료화했어요. 탈덕 수용소의 경우 100만 뷰가 넘는 영상 10개 이상, 댓글 도배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고소장에 첨부되고 운영자 신원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기사 댓글을 올리고 랭킹을 높이고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죠. 악플러 끝장낸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팬들의 활동이 감정 배출이 아니라 증거, 축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중국 팬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장원영을 비난한 네티즌의 신상을 추적해서 공개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바이두 부사장의 딸로 밝혀졌고 공개 사과문까지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 신상 공개나 사이버 불링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벤치마킹해야 할 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법적 대응과 증거 수집이라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실제 결과입니다. 탈덕 수용소 운영자는 불구속, 기소됐지만은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어요.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추징금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모두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한 게 아니에요. 악플은 실제로 처벌된다는 명확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다른 악플러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됐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BTS를 비롯한 다른 아이돌들의 악플러 소송도 연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장원영과 정동원의 차이는 뭘까요? 성격의 차이일까요? 멘탈의 강약일까요? 아닙니다. 구조의 차이입니다. 장원영에게는 법무팀이 있었고 정동원에게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장원영의 경우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은 정동원의 경우는 결과가 불확실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정동원이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정동원 군도 이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벤치마킹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혼자 버티지 않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소속사의 역할입니다.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고소 리포트를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건 악플러들에게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둘째, 팬덤의 역할입니다. 신고와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해요. 맞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자료를 모으고 필요한 곳에 제출하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아티스트 본인입니다. 침묵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말이죠. 정원영도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며 주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 싸움은 이 시스템이 대신했어요. 노래 가사로 새빨간 거짓말엔 빨간 줄이라며 간접적인 메시지만 전달했죠. 이게 바로 건강한 방식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들고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맞서는 건 결국 소모전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대응하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악플 대응, 감정이 먼저일까요? 구조가 먼저일까요? 정동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팬들의 격려였을까요? 아니면 소속사의 시스템일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짜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정동원 군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